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애착이 있어야 한다고 많이들 들으셨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애착이 뭔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는 엄마랑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과연 애착은 엄마나 아빠에 대한 아이의 사랑이 맞을까요? 먼저 우리는 애착 행동과 양육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볼비가 왜 엄마와 아이 사이의 애착 행동에 관심을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볼비는요, 동물의 행동을 분석하며 애착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생태계에서 거의 모든 종들에게 새끼는 어미 근처에 가까이 머물려고 하는데, 새끼가 멀어지면 어미가 소리를 내서 새끼를 부르고요, 새끼는 어미의 소리를 듣고 가까이 갑니다. 볼비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새끼가 어미 옆에 붙어 있으려는 행동이 애착 행동인데, 다시 말하면 애착 행동은 새끼가 어미에게 보이는 행동인 거죠. 그 반대로 새끼의 애착 행동에 대응하는 어미의 행동을 양육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애착 행동은요, 아이가 엄마 혹은 양육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행동을 뜻하고요, 양육 행동은 아이의 애착 행동에 따라 엄마 혹은 양육자가 아이를 돌보고 보살피는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아이는 애착 행동을 보일까요? 첫째는 포식 동물로부터의 보호, 다시 말하면 주변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꼭 엄마 옆에 있으려는 거죠. 자, 둘째는 생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학습할 기회를 보호자, 즉 엄마로부터 얻기 위해서 애착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애착과는 좀 다르죠? 한마디로 볼비가 말하는 아이의 애착 행동은 아이가 생존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엄마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엄마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접촉하는 애착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는요,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을 하기 위해 엄마나 혹은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엄마가 아니라도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등 보살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겐 아이는 언제든 애착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 볼비는 생후 첫 해에 아이의 애착 행동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두 가지 증거를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엄마가 아이를 떠날 때의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엄마가 되돌아올 때의 반응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안정, 불안정 회피, 불안정 저항과 같은 애착 유형은 에인드 워즈가 이 두 가지의 증거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엄마와 헤어질 때와 다시 만날 때의 반응을 실험한 결과에서 나온 건데요, 아마도 대부분 아실 만한 유명한 실험입니다. 아이와 엄마는 놀잇감이 있는 실험실에서 같이 있다가요, 잠시 후 엄마가 나갔는데 이때 아이가 보이는 반응을 관찰하죠. 그리고 엄마가 다시 돌아올 때 아이가 엄마에게 보이는 반응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엄마를 안전기지라고 믿는 아이는 엄마를 향해 다가가서 엄마에게 안기며 안정감을 경험하지만,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는 아이는요, 엄마를 외면하거나 엄마에게 다가갔다가 갑자기 엄마를 밀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에게 접근하려는 애착 행동은 보통 생후 1년 동안에 가장 활발히 발달하는데, 이때 엄마의 곁에 머무는 건 아이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아이가 엄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기지인 엄마를 믿고요, 엄마 곁에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학습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 단순히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착 행동은 아이가 엄마에게 보이는 반응이지 엄마가 아이에게 보내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엄마가 동일한 양육 행동을 보여도 아이의 기질에 따라 안정적인 애착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엄마가 똑같은 방식으로 형제나 자매에게 상호작용을 했다고 해도 순환 기질의 첫째는 순환 기질의 건강한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어서 안정적인 애착 행동을 보이는 거고요, 까다로운 기질의 몸이 허약한 둘째는 불안정 애착 형성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볼비와 에인즈워스가 연구에 따르면요, 엄마의 양육 행동이 아이의 애착 행동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에인즈워스는 양육 행동 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이걸 에인즈워스의 모성 행동 지표라고도 하죠. 그 첫 번째는요, 아이가 태어난 후 6개월 동안 아이와 엄마 사이의 잦은 그리고 계속된 신체 접촉과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를 안아줌으로써 아이를 위로하고 달래는 엄마의 능력은 어떠한지. 자, 두 번째는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요청했을 때 그 신호에 대한 민감한 엄마의 반응과 아이의 욕구를 적절하게 수용하기 위한 엄마의 능력은 어떠한지. 셋째는 아이가 자신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자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의 욕구에 맞게 조절된 환경을 제공하는 엄마의 능력은 어떠한지. 자, 이렇게 이 3가지를 통해 엄마의 양육 행동이 적합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엄마들이 아이가 불안정 애착을 보이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아이가 불안정 애착을 보이나? 아이가 앞으로도 불안정 애착 행동을 하면 어쩌지? 뭐 이러면서 엄마들이 아이가 불안정 애착을 보이면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볼비는 보통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 행동은 일생 동안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지만 그것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아이가 엄마와 안정 애착을 형성했다고 해서 아빠와도 안정 애착을 보이는 건 아니고요, 반대로요, 엄마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지만 아빠와는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해리스와 램과 애쉬가 내린 또 다른 연구를 소개할게요. 이분들은 에인즈워스의 의견을 반박하는데요, 엄마와 유아간 애착의 질이 이후 또래 사이에서의 사회적 능력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계속 있어 왔지만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근거는 거의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엄마와 안정 애착을 형성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무조건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안정적인 애착 행동만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자, 애착 행동은 아이의 생존이 걸린 아이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엄마와 아빠가 세심하고 안정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면요, 당연히 아이가 안정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아이가 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아주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아이가 불안정 애착을 보인다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아이가 엄마 혹은 양육자를 안전한 기지로 생각하지 않거나 부모가 아이의 삶에 필요한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착 행동은 아이 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청소년 시기나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납니다. 그 볼비는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나 성인 역시 돌봄을 받기 위해 애착 대상에게 근접하려는 애착 행동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 또한 삶의 위험이나 고난에 처했을 때 돌봄이 필요하고요. 그때 누군가를 찾아 위로를 받고 싶은 애착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요, 나를 보살피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양육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게 부부일 수도 있고요, 애인 또는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 인간은 아이일 때만 보살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하면서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이 변한다는 거죠. 어린 시절의 불우한 환경으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했어도요, 배우자나 친구 또는 좋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하면 그 불안정한 애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너무 안정 애착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금 우리 아이가 불안정한 애착을 보인다면 부모가 지금 해야 할 양육 행동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요, 하나씩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애착의 잘못된 뜻을 바로 아시고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현명한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교식 부모예요.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